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죠. 일단 추가 하락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추가 폭락했습니다. 충격이 왔죠. 사람들이 약간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으면 트랩 스윙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제 봤다시피 롱바디 운봉이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 갭 하락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미국 시장의 펀더멘털이 약해지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무슨 위기가 올까요? 반대 매매죠. 이 계속 역사가 반복되죠. 제가 요렇게 말씀드린 적이 굉장히 많죠. 반대 매매가 출해될 수 있다. 지금 지수가 행보권입니다. 지금 추가 폭락을 하긴 했지만 아마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올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ETF 금액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하락을 하면 또 하락에 베팅을 해요. 상승하면 상승에 베팅하고 이런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롱바디 운봉이 한 번 더 떨어졌어요. 예. 내일 갭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좋지 않죠. 그 갭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증시 야간 선물을 보면 그렇게 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증시가 떨어지고 나면 아침에 사람들이 굉장히 멘붕이 오겠죠. 왜냐? 시초가가 뭡니까? 시초가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전 세계 시장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시장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미국 시장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시초가에. 미국 시장이 떨어졌어. 그러면 한국 시장이 시작할 때 그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 악재를 다 반영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대형 IPO까지는 코스피 대형 종목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단 롱바디 운봉이 떨어졌고 거래량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제 슬슬 바닥권에 오고 있다는 신호겠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왜 자꾸 떨어지지? 겁나잖아요. 언론 보면 겁나잖아요. 금리 인상이니 우크라이나 뭐 악재니 이런 얘기가 들려서 사람들이 주식 팔고 떠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일 갭 하락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매매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겁먹어서 파는 사람들에다가 자기가 팔고 싶지 않지만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일 시초가를 보면 하한가로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뭐 동시호가 때 다 복구가 되겠죠. 왜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 밑꼬리가 길지 않았습니다. 밑꼬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길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아임 도가 나오는 거죠. 내일 반등하겠구나. 내일 반등하지 않고 폭락하겠구나. 진짜 이지선다로 돼버린 겁니다. 보통 상승하지 않고 보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이씨 오르거나 내리겠지라는 말 누가 못해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상방 하방으로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반발 매수세가 강하지 않았다는 거고 오전에 반대 매매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투매보다는 관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답할 때 우르르 따라가는 집단 심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유동성이 강해진 시장입니다. ETF 거기에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200 중심으로 대형 IPO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롱바디 운봉이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시장 악재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의 기준봉을 좀 봐야겠죠. 자, 코스피. 롱바디 운봉 크게 떨어졌죠. 예, 지지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항선으로 변했겠죠. 자, 그러면 롱바디 운봉이 두 개 떨어졌다. 코스닥. 롱바디 운봉이 두 개 떨어졌다. 딱 매칭되는 게 있죠. 밑꼬리가 조금 달렸잖아요. 그럼 케이스 2번입니다. 그럼 갭 상승 이후에 상승할 수 있고요. 갭 하락 이후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매우 높은 확률로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갭 하락을 하더라도 금방 메운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의 기준봉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시장의 노하우를 녹여낸 케이스 1, 2입니다.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봤겠죠. 예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렇게 음봉을 2개 그리고 상승. 요런 케이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요거대로 이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잘 양지를 하고 있자. 자,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시장 아닙니까? 먹을 구멍이 많다는 겁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투매 발생을 기다리는 거죠. 투매는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때 요때 요선이죠. 예, 요선에서 움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요걸 깨고 내려가서부터는 투매가 발생하죠. 음봉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횡보하다가 여기서 반등하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하락을 해버리죠. 자, 그럼 여기서 투매 구간이죠. 투매 구간. 여기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다시 볼까요? 선을 2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투매 구간이겠죠. 투매 구간을 지나고 급반등을 합니다. 예, 여기서 트랩층이 발생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를 지지하는 듯 했으나 또 밑으로 떨어져서 밑꼬리를 달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했구나 라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해지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 반등한 다음에 그 저항선에서 어느 정도 롤링을 한 다음 떨어지죠.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예. 바닥을 정확히 잡고 여기 저항선까지 오면 당연히 매도라고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겨내는 걸 보고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항선에 가서 팔고 또 관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나가죠. 여기서 들어간 거 왜 들어갔냐? 오버나잇입니다. 여기랑 여기 제가 여기서 투자했던 금액의 30%를 나눠서 15% 15% 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개발락을 하면 그때 나머지 70% 물량을 들어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갭상승을 대비해서 들어간 거예요. 현대 악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악재를 인지하고 있어야지 시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5회 이상 한다라고 하죠. 긴축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에. 이거는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 다음에 해소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있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대기하고 있죠.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데 무슨 악재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코스피의 한 4%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종목이 들어오면 ETF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편출되는 종목이 있고 편입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편입되는 종목을 위해서 나머지 종목을 다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유동성 악재가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 5회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일정 수준은 용인 가능하다는 걸 추세로 봤습니다. 바로 뒤에서 보시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감,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나 금방 복구됐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고조되고 악재가 발생하면 하락은 하겠죠. 예,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갈 겁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하지만 그게 금방 복구되면서 반등할 수 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ETF 등 이미 많이 대비가 됐을 겁니다. 뭐 상장하자마자 외국인 기관이 움직이진 않겠죠. 그 전에 미리 다 움직여 놓고 이제 임박했을 때는 언론에 여러 가지 찌라시를 뿌리면서 개인 투자자를 압박할 겁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금리가 인상해도 시장은 올랐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가 상승률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몇 %까지는 상승할 겁니다라고 예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켜보시죠, 우리가. 자, 그리고 그 2700, 2600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이겁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예전부터 봤었어요. 이건 1년 전에 파악할 수 있었죠. 1년 전에 우리는 2700이나 2600, 최악으로 2444까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4000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27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대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2700에서 2600 사이, 지금 2700 초반까지 왔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서 2700선을 깨고 내려가면 투매가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겁먹어서 집어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은 제발 투매 때는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팔더라도 투매가 끝난 다음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그 분식회계 이슈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죠. 거기에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공매도였습니다. 왜냐? 공매도 1등 대장이 셀트리온 아닙니까? 그럼 공매도 잔고를 보면 이 종목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락을 하고 있으면 공매도가 상환되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공매도가 상환되고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의 진바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진바닥이라고 한다면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겠죠.
이 무슨 소리야? 하라 하고 있으면 공매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의 메커니즘은 비쌀 때 공매도를 해서 쌀 때 사서 상환하는 겁니다. 자, 쌀 때 사서 상환한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공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공매도를 하는데 그럼 얘들이 사서 다시 갚아야겠죠. 그러면 공매도를 하는 주체가 이걸 사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매도를 하는 주체가 바닥을 알겠죠. 바닥이 오면 자기들이 사서 갚겠죠.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를 트래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으면 얘들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의 진바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입니다. 어떤 섹터가 유리할까요? 단기 낙폭 과대. 내일 아마 급하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때까지 잘 상승하던 종목들이 하락폭이 컸을 때 반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계속 봐야 되고요. 바이오. NFT는 좀 지양해보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뿅.